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조이너스 데이케어를 2주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삼 알게 된 게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다시 모시고 코로나 어디까지 정말 진실인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네. 얘기 다시 하지 말자고. 네, 이제 그만하자 그랬는데. 네. 근데 다시 여기 온 게 하도 이제 변이니 뭐 요즘 또 감염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는다 그러고 한국은 뭐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 시작한 지가 지금 7개월이 넘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12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네. 아직도 백신을 계속 맞고 있나요? 예, 아직도 요즘에도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주로 아이들이 주로 많이 맞고요. 오. 어른들은 잘 없죠. 어른들이 맞으러 오면 딱 두 종류예요. 코로나에 걸렸든가, 걸리면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이거 회복되고 나서 3개월 기다려. 네네네. 코로나에 걸렸던가 아니면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야 맞는 사람들. 어른은 그렇고요. 요즘에 애들은 이제 12세 이상 아이들이 이제 맞기 시작했으니까 그 애들이 오고요. 근데 요즘에는 대여섯 명 하루에 옛날에 뭐 100명, 200명씩 주던 거는 그럼요. 이제 없어요. 없고. 그리고 다음 달에 뭐 9세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막 내려갈 것 같아요. 곧.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이제 남아도 버려요, 이제는. 예. 아니, 전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때 날짜 넘어간다고 걱정하셨었잖아요. 내 냉장고에 몇 개가 있다. 그거를 버리지 말고 외국에 주지 막 이런 그러게 생각이 말이죠. 들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 2, 300명 분이 유효기간이 다 해서 그냥 냉장고에 모셔놨어요. 예. 이걸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정부한테 얘기 다 했어요. 네. 엑스파일 되고 있다. 누구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줘라 그랬는데 더 이상 자기네 것도 필요는 버리고 아니죠. 있을 텐데 네. 뭐. 그걸 왜 수거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에라도 정말. 한국에서 예전에 대통령들이 오셨을 오. 때 내가 비행기 공간도 많을 텐데 넣어서 주면 좋을 걸. 들리지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안 맞아요? 아직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있고요. 이게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3에서 40% 정도가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도 제가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미국은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네. 뭐 핸드폰으로 추적하고 식당 네. 갔으면 연락하고 이러는 거를. 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하면 그 소송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안 맞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봐요. 왜 안 맞는다 그래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없어요.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백신을. 예,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코로나가 거짓말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이제는. 그런 거는 많이 없고요. 처음엔 그랬고. 예, 백신을 이제 너무 빨리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기 원장님, 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많잖아요. 네. 아기 때부터 한 뭐 10여 가지의 백신을 맞는데 그것도 안 맞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요. 그럼 완전히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렇진 않고 네. 그런 백신들은 보통 나온 지가 10년, 2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그때 사스 메르스 때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다가 이번에 엄청난 인력과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 막판에 열린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런 걸 안 믿나 그런 보죠? 거 안 믿죠. 그리고 뭐 제가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들 응급실에서 보는데 물어봐요. 너 주사 맞았니? 그러면 안 맞았대. 백인 젊은 애들. 그러면 그러면 저는 개인의 자유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물어보죠. 왜 안 맞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대부분 자기는 백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 백신은 너무 빨리 만들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입원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네. 원장님 계신 병원도 입원 환자가 늘었나요? 예, 한 명 봤어요, 이번에. 한동안 한 명도 못 보다가 한 명 봤는데 백신 안 맞은 분이에요. 한번 물어보지 그러세요. 후회하니 이렇게. 여전히 안 맞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 걸렸는데도. 물어봤어요.
예, 또 오래간만에 이제 와. 그 옷을 차려 입었어요. 그 옷이 그 껴입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안 써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제 캐비넷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캐비넷 들어갔더니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어야 되겠네. 그래서 입고 이제 그 환자 보러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진찰하고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맞은 사람이고, 안 맞았네?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는 아직 그래도 안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야, 대단하죠. 신념이네요. 네, 이 정도면. 자기 신념이에요. 네. 야, 정말. 그런데 이제 제 주위에 특히 조이너스 데이케어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100%를 맞았단 맞았죠. 말이에요. 예. 한국 분들은 거의 맞는데요. 네, 지금 통계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동양인들 통계가 한국 사람은 아닐 거고 동양인, 동양인. 에이지언 저희 네, 우리가 네. 백신을 입력할 때 그걸 다 넣거든요. 네, 네. 내년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8, 90%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미국의 통계보다는 훨씬 많이 훨씬 맞는 높을 거네요. 거고 한국 사람은 유독 더 높겠죠. 근데 그 통계는 모를 건데 제가 느끼기로는 95%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대단하죠, 한국 분들. 이제 특별한 그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피한다고 그때 하셨어요. 뭐 그 이제 이식 수술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빼고도 안 맞은 분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네, 아니 이식 수술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맞죠. 그런 분들은. 그때 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그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항체가 안 생기니까 하시고 나서 항체 검사하고 뭐 그런 분들 있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을 맞았더니 엄청난 부작용을 겪는 분들 있어요. 저희 엄마 같은 사람. 네. 혹은 이제 뭐 맞았더니 막 숨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작용들 이런 분들은 난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맞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2차를 못 맞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맞았다고 보면 돼요. 한국 분들이 맞는 백신은 대부분이 화이자고 모더나였나요? 처음에 추세를 보니까 처음에는 모더나가 승자였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모더나가 메이드 인 USA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고 모더나, 화이자 둘 다 메이드 인 USA죠. 화이자는 다 독일 거라고 좀 생각을 그렇게 알고 하지 있는데 않나요? 독일 회사하고 합작을 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죠. 두 개 다. 하여튼 메이드 인 USA 두 개 다. 처음에는 모더나가 훨씬 더 훨씬이 아니고 이제 예방률이 조금 높았어요. 파이자는 94%, 모더나는 95%. 그래서 2%. 사람들이 모더나를 더 찾았고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유통이 모더나가 더 용이해서 빨리 보급이 됐어요. 영하 20도와 영하 70도의 차이니까. 그 차이로 해서 빨리 보급이 됐고요. 네. 그래서 모더나가 좀 승자였는데 그 다음에 파이자가 추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파이자가 더 왜요? 많이 왔어요. 냉동고가 많이 보급이 됐나요? 일단 사람들이 네.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느꼈어요. 네. 진짠가요?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내가 느끼기에도 화이자가 조금 더 부작용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엔 파이자 승리로 끝났어요. 끝까지 파이자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또 파이자가 또 재빠르게 나이를 막 낮추잖아요. 맞아요, 애들도 막 맞아요. 주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파이자가 승리한 거죠. 재밌는 얘기가 저한테 있는데요. 저희 앞집에 사는 그 중국계 미국 여자가 이름이 파이예요. 근데 파이자에 다녀요. 근데 파이자에서 원료 구입하는 일을 하는데 집에 못 들어와요. 이름이 파이고 정말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자, 이제 지난번에 왜 이제 주치의한테 혹시 체크업 가시면 항체 검사들 좀 받아보세요 하셨거든요. 네. 항체 검사들 많이 받으시나요? 예, 요즘 좀 덜한데 초반에 많이 했어요. 근데 너도 나도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에요. 사실 불필요해요. 의학적으로 별로 이렇게 필요한 검사는 아닌데 네. 원하시면 하긴 하죠. 네. 근데 주위에 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다 하더라.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분이 있단 예, 말이에요. 있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딱 한 명 봤어요. 그럼 다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분 저 재밌는 케이스인데 면역 억제제를 여러 개 먹는 분이었어요. 이제 콩팥 이식을 하신 분. 근데 우리 병원에 콩팥 이식, 간 이식, 뭐 폐 이식까지 심지어는 그래서 다 검사했는데 다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런데 이분은 안 나왔어요. 파이저를 2번 맞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오셔가지고 나 둘이 한숨 쉬면서 어떻게 되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차 접종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모더나로 한번 했어요. 네. 한 번만. 네. 그래서 항체 검사를 2주 했더니 나왔어요. 안심하셨겠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네. 기분 좋게 여행 가셨지. 그럼 어쨌든. 지금 만약에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 억제를 먹는 분들은 실제로 4에서 60%에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일반 그냥 아무것도 근데 안 먹는 일반인들은 나와야 돼.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특이 체질이든가
항체가 조금 생기고 없어진 거예요. 와. 그럼 조금이라도 생겼단 말은 네. 이제 면역 세포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기억. 네. 나중에 걸려도 이득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무용지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는 없어요. 일반인들 중에 안 생긴 케이스는. 다른 선생님은 보셨다는 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 이제 조이너스 데이케어를 오픈을 했으니까 어르신들 걱정이 돼서 저희가 항상 이제 꼭 가지고 와라 하는 게 백신 접종 증명서.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는 이 폐결핵 검사 꼭 그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서,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항체 검사 하신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요즘 많이 하세요, 저희. 이제 왜냐면 그래도 이제 저는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항체 생겼다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항체는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은 하지 말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접종한 증명만 있고 네네네. 아마 그 케이스는 항체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진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럴 수 선생님이. 있어요. 예. 야, 그래서 항체 검사가 지금 뭐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뭐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들 남았어요. 뭐냐? 변이 얘기거든요. 잠시 쉬고 와서 우리 변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원장님과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변이 때문인데요. 도대체 변이는 왜 생기는 거고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 계절성 바이러스죠. 이것도 네. 호흡기 계통의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아픈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저절로 이 변이를 일어나요. 증식하면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의 배열이 막 바뀌면서 저절로 증식해요. 이 바이러스 특징이에요.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네요. 바이러스는 원래 살아남기 위해서 증식을 하고 증식하면서 한 번씩 뭐가 잘못돼서 순서가 바뀌면 그게 변인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 예, 대부분의 계절성 바이러스들. 그래서 독감 대부분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라든지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건 계절성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네. 건 변이를 안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네, 예. 그래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나서 뭐 이상한 변이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 변이들은 이 백신이 커버 못할 거다. 왜냐면은 백신이 맞은 다음에 변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백신이 변이를 커버 못하나요? 아니요, 커버하죠, 지금. 일단 변이 종류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많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리스라는 나라에, 그리스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에 알파벳 순서가 있죠.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뭐 이런 거. 알파벳이 그거죠. 순서가 A, B, C가 비슷하죠. 네. 알파 변이 처음에 시작된 거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언제? 이 알파, 베타 이런 거는 이 WHO에서 변이를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 알파벳을 이용하자. 그냥 순서대로 한 거고요.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유의 스파이크가 있다 그랬죠? 네네네. 그 돌기, 왕관. 그 스파이크가 변형을 끝에 아미노산의 배열이 조금 바뀌면 변이를 일으켜요. 그걸로 이름을 정하는 건데, 자, 처음 우리가 들은 게 이제 알파 변이에요. 알파. 영국에서 시작됐고, 네. 2020년 말이에요. 2020년 말 백신이 보급되기 전이죠.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2020년 3월부터 막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말에 처음 발견됐고, 자, 베타 변이라고. 네. 베타 변이는 2020년 말이에요. 이것도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럼 비슷한 시기네요. 네,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그다음에 감마 변이. 네. 이거는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브라질에서 온 여행객한테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감염이 생긴 거고 시기도 2020년 12월. 똑같네요. 똑같아요. 엡실론 변이라고. 엡실론. 네. 2죠. 우리 이제 ABCD 2 왔어요. 2까지 왔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거고 2002년 10월에 2020년 처음 발견된 10월. 거고요. 아니 다 작년이에요. 다 작년이에요. 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듣고 들은 요즘 델타 변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알파하고 베타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영국발 변이.
남아프리카 발 맞아요. 변이라고 부르다가 맞아요.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알파, 뭐 이제 베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 그쵸.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델타가 나오고 나서 현재까지 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델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저기 전염력이 조금 빠르다. 좀 더 빠르다 이건데. 네. 자, 이거는 인도에서 발견됐고요. 이것도 오. 2020년 12월이에요. 작년 말이에요. 오. 이거 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부터 이미 보고된 것들이고, 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자꾸 변이를 하는데 백신 그거 소용없네. 그게 아니죠. 예. 백신 맞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네요. 생겼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배종이 된 거죠. 백신이 알파 변이 뭐 영국발 바이러스, 뭐 남아프리카 발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상당히 커버를 하고, 네. 델타 변이는 아직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이제 막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60에서 80%는 예방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계절 독감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0에서 80%는 커버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이제 걸린 4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위험한가요? 아니죠.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요. 막는 그 방어율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약간 살짝 아프다가 네네, 감기인가 그럴 수 이러고 있고.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뭐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어. 저희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뭐 우리 CDC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네.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돌파 감염.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내가 예. 코로나가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경호 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걸려도 사실은 심지어 애가 아픈데 부모는 백신을 맞았을 때 아, 나 편도선이 따끔따끔하지 이러고 넘어간 경우도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중증으로 가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독감은 도대체 얼마를 커버해요? 보통 60%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운 나쁜 해는 40%, 괜찮은 해는 60%, 그러니까 50%라고 봐야 돼요.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탁월한 굉장히 거예요. 높은 거네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네. 이거 뭐 헛짓이네? 이건 아니에요. 아. 예, 잘하신 거예요. 여전히 잘하신 거예요. 예. 지금 CDC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백신을 2차례 맞고 2주 이상 지난 사람은 코로나 이전의 노멀 라이프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근데 여전히 이제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이 효과 있겠냐 없겠냐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근데. 효과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안 맞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증식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인구 전체 인구의 30%예요. 미국 인구의. 그나마 한인 커뮤니티는 좀 낫죠, 사정이. 예, 실제로 뭐 마트나 어디 가보면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아, 내가 좀 백신을 믿지 못해서 안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경호 원장님 찾아가셔서 좀 나 좀 설득해봐 해주세요. 금방 설득 당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스터 백신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부스터 백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일단 파이저에서는 맞아야 된다라고 공고라기보다는 이제 CDC에 자기들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근데 CDC에서는 아직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항체가 상당히 있더라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맞으면 선생님이 12월에 맞았으니까 한 10월 이렇게 맞을 거다 부스터. 그래서 저는 1월에 맞았으니까 11월 네.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백신의 종류가 있어요. 네네. 미국에는 어떤 백신만 FDA를 통과했나요? 현재 이제 파이저하고 모더나하고 J&J, 그 존슨 앤 존슨, 얀센 앤 존슨 백신이죠. 그러니까 잔슨이 얀센인 거죠? 얀센이죠. 그 존슨이라는 회사가 얀센을 샀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얀센 따로 있고 존슨 따로 있는지. 같은 회사예요, 그게. 그죠? 네. 네. 그래서 J&J 백신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얀센이라고도 하기도 네, 하고 네, 그 네. 세 개가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백신이고 나머지는 또 뭐 영국에서 만든 유니버시티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를 통과 못했죠. 통과를 안 해준 거죠.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충분하잖아요, 미국도. 뭐 남아 돌아서 버리는데 뭐 이런 심정이네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백신 있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스푸트닉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백신 이제 시노백이라고 중국에서 네, 만든 백신. 네. 그런 종류들이 있죠. 네. 이런 종류들 중에서 러시아 백신하고 중국 백신은 지금 물 백신이라고 막 브라질 다 맞았는데 네. 걸린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일단 뭐 아니 파이자, 본인들이 자료를 안 내나? 네, 파이자, 모더나 뭐 맞으면 뭐 예를 들면 부작용, 심근염 좀 네, 심각한 네, 네, 거죠. 그런 게 얼마 발생한다, 100만 명당 16명 이런 자료들을 좀 내놔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 백신 자료 자체가 없는데 내놓질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한 명도 없대잖아요. 안 걸렸대잖아요. 모르겠어요.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말할 거리가 자체가 없고요. 근데 얀센 백신, J&J 백신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희 아들도 맞았는데 제가 전화해서 나 걱정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네. 존슨앤존슨 백신은 오히려 파이저보다 더 낮았어요. 12명. 몇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12명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피임약을 먹고 있는 여성에서 많았더라. 피임약하고 흡연을 하는 여성에서 좀 더 많았더라라는. 다른 성분하고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우리 아드님 남성이고 담배 안 피죠. 네. 자, 그러면 확률도 현저히 낮아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경호 원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게 안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주위에서 막 뭐라 그러면 또 귀가 팔랑팔랑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자, 이제 어쨌든 백신을 맞고 우리가 부작용을 겪었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겪으면서 그 춥고 열나고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백신 맞는 것도 똑같죠. 그게 좀 개선되거나 이렇게 된 백신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저희 병원에서 많이 줬는데 아이들은 또 좀 덜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그래서 그거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9세까지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마 취약 아동은 다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9세. 예. 이제 양을 줄여서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또 이거 예측하네 자꾸.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동량일 거예요. 아마 똑같은 양일 것 같아. 12세 애들도 똑같은 양을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똑같은 양. 근데 이 12세 애들 맞췄을 때 그 후로 걸려서 오고 이런 애들이 없죠? 거의 없어요 지금. 잘 못 들어요 요즘에. 저한테 전화도 안 오고. 그 왜 코비드 걸리면 이제 병원에 안 오고 이제 전화 방문, 텔레비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한 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백신 안 맞으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은 이경호 원장님한테 가시면 일단 주사약 공짜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시게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설득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코로나가 변이로 인해서 무섭긴 하지만 그렇지만 fully vaccinated, 2차까지 다 맞고 2주가 넘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안심하고 지내도 된다. 독감보다도 훨씬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훨씬 편해지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